인사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은 교육이사회로 구해서 교육에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하죠. 4월하고 11월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국 YMCA도 제1번 목표로 준비하는 게 환경 오염에 대해서 또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환경의 실태와 또 그 결과 또 우리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전국연맹 국장님이 환경 담당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YMCA의 환경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 이 기후 변화는 오늘 어제 들은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를 거울 삼아서 오늘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걸 잘 들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금산 YMCA에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캐치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이겨가는 데 앞장을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오늘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YMCA 안녕하세요.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기후 정의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2년 전부터 한국 YMCA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 Y별로 환경운동과 관련된 또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관한 대응들을 해오던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힘들을 모아서 기후정의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을 내고 또 지역별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110주년 국정문에도 기후정의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회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YMCA가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월부터 기후정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본격적인 그 구성 과정의 작업을 진행했고 전국에 YMCA가 총 67개의 YMCA가 있고 그리고 한 20여 개의 대학 YMCA 조직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조직된 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변화에 따르는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운동적 과제들을 이제 가지고 함께 그 기후정의 운동을 조직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제가 약간 좀 진지하게 얘기하기 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되게 졸리실 것 같아요. 식사도 마치신 지 금방 되고 가급적이면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재미없으시면 얼른 말씀하세요. 끼어들어 질문해 주시거나 이러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의 예술가들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또는 새로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상상력을 어떻게 발동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술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그림입니다.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에어컨 없이 정말 못 주무셨죠. 근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제로 올해 작년에 지난 10년간 가장 최고로 더운 날이었고 그리고 이 더위는 더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게 되는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 연구자들의 보고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사실 이 예술가들은 우리의 상상이 어쩌면 이렇게 다 회색으로 변하거나 또는 황토색으로 변해버린 그 산들에 어떻게 녹색을 입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런 거는 또 이미 우리 곁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인간도 뭐 언젠가는 지구에서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그러면 지구 움직이는 여러 지구 속에서 문제는 사라지는 저 생명체들이 이게 지구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 몇만 년에 걸친 끝없는 지구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46억 지구의 수명이 46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단 500년 만에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수만 종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그런 방법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상력을 과연 그럼 시민운동 단체인 YMCA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운동의 내용들을 설명해 갈 것이냐. 이러다가 지구 망할지도 몰라요. 위험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아예 몰라. 유기농을 먹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뭐가 있어.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이게 인체에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뭘 하면서 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인간 활동의 이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우리의 삶 자체를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그래서 한 3만 년 동안 석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다 3만 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그런 그 자원이 이 500년의 이 자본주의 이게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추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추출의 결과물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실제하고 있는 사실들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출하지 않는 재생의 사회는 가능한가라고 하는
접근법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해봅시다라고 제안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가나요? 밑으로. 네. 제가 이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도 혼자서 한 개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중위기라고 하는 또 다중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다 인과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 이 위기, 세계적 위기의 시스템이 더 심화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바라다 보면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그 스페인에서 오래 있었던 엄청난 그 홍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다중위기를 발생시키는 세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매일매일 이런 뉴스를 봅니다. 제가 이 뉴스를 11월 17일 날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BBC 코리아의 기후 변화 섹션인데 메인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실제로 이 미국의 NGO나 미국의 뭐 이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전망을 보내옵니다. 그 글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동안에 어쨌든 이 만들어왔던 지역사회의 재생의 커뮤니티 또 재생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왔던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갈 지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지 기후정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정하는 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어떤 기후 파시즘의 진동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한국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과 그 심정이 이해가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구의 오늘과 뭐 11월 달은 굉장히 이 지구 환경에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후 당사자 총회가 지금 COP COP29가 지금 써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네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이 참 기후 악당 국가로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소식도 오늘 들었는데 거기서 좀 국가 정상들 대부분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대부분 환경장관이나 이런 수뇌부들이 참여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 내려오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라이브로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그야말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위기 겪고 있는 이제 경제적 공공함 이런 또 기후 위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보조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G20에서는 이 세금을 걷자 이런 것에 대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어서 전 세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논의가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토요일 날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이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이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그 플라스틱 기후 국제 총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제르바이잔은 화석 연료를 먹고 사는. 90 이렇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기후총회를 왜 했을까요? 엄청난 기후총회를 둘러싼 그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한국은 이 총회 당사국으로서 플라스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난 4년간 5번째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 그 이제 그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끄는 것이 이제 회의 당사국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지금 매우 좀 열성적이지 않다. 열성적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전망이 매우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국제적인 질서가 여전히 있는데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년 동안 이 추출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추출해서 말하자면 자연을 착취하고 식민지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연을 지배해왔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잘하셨죠. 여기 연세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거의 그런 얘기들을 듣고 쓰고 그래서 인간의 우월성을 아주 이렇게 갖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철학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이 추출 경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그 내용들을 보자면 제가 가장 최신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제 이 보고서를 매번 이제 내는데 거기에서 가장 더웠다. 해온 상승, 이제 해양 수온이 상승해서 지금 1.5 이하로 가도록 30 그러니까 50 지구 온도를 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라고 합의했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기상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올해 6월의 지구 온도 분포의 그림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뜨거운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실 것 같고요. 해수면 상승. 제가 이렇게 좀 더 군산이 이 관측 지점별로 봤을 때 지금 그 우리나라 해수면이 두 번째로 높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소비하고 지금 이대로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그 2030년쯤 되면 군산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몰 대상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군산에 오니까 일부러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소비하고 이대로 생산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의 증거들이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상징이 얘죠. 지금 이 사진 보시겠지만 이 빙하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게 이제 얼음 위에서 살아야 하는데 얼음에 녹았어요.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이 얼음 덩어리를 타고 먹을 것을 찾아왔다가 민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아주 그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척추동물의 평균 개체수가 6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벌 올해 몇 마리 보셨어요? 저는 올해 한 마리 봤어요. 벌. 꿀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봤어요? 꿀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서울에 살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자주 벌을 막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 한 마리 본 벌이 죽어가는 벌을 본 거예요. 네. 이렇게 개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벌과 같은 경우는 얘가 이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엄청 민감. 네,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막 이런 날씨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얼어 죽거나 또는 이 벌을 성장시키는 환경, 뭐 살충제라든지 공중에서 살포되는 살충제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벌 양봉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투여하는 약물들 이런 것들이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것이 도시 농업의 한 방법으로 이제 이 벌 양봉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막 생겨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 사라져가는 개체들을 과연 복원할 수 있을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벌이 없으면 네, 우리는 식량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고요. 여기가 어디게요? 해운대 앞에. 부산. 해운대 네, 부산 해운대의 LCT 아파트 그 유명한 이런 식의 개발이 토양의 침식, 해안선을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있던 그 모래톱이 없어서 그 모래톱을 빠르게 가파르게 하게 되고 그 아마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인가로 그 휴양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죽었잖아요. 그때 지적했었던 이야기들이 이 해안선에 그 호텔을 짓고 휴양시설을 짓고 이렇게 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그 모래톱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도 자연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선택이 그 아까 말씀드린 수출 경제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욕망 속에 저 높은 마천루에서 살고 싶어지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왜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큰 돈을 번다든지 사람이 확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경험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철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이 토양 손실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대로 이제 농업, 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 식물을 예를 들어 농업도 관행농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양의 토양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목축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 침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연은 느리게 형성되고 1세기에 평균 1cm씩 자라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세기가 아니라 5세기 동안에 그것보다 더 많은 3만 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마구마구 퍼써서 재생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물 부족 문제 예,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 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댐의 경제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50년입니다. 그 50년인데 30년이 넘은 댐이 우리나라 댐의 70%가 넘는다고 해요. 조만간에 10년 이내에 우리는 그 댐을 물은 날아가고 퇴적된 그 댐에 퇴적된 이게 흙 있잖아요. 이걸 퍼내지 않으면 사실 이 댐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효과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그 댐이 결국은 우리에게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드는, 물을 찾아서 헤매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댐을 또 뭐 보수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우리의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화학오염, 네, 그 2019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플라스틱이 그 포장재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화학 오염은 순전히 인간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석유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출해서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소파 있으시죠? 소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제로 코팅되어진 그 플루로알킬 물질 PFAS라고 하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파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건 집에서 코팅된 그 프라이팬, 네, 그 물질입니다. 이 물질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등산복 많이 입으시죠? 그 다음에 국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 많이 잘 붙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데 얘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보다 더 심각한,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깊이 하여튼 뭔가 의문을 갖고 이것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 사람들이 왜 등산복 엄청 사 입으시잖아요. 그쵸? 산 밑에마다 등산복하고 있고, 그 등산복에 만드는 옷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해칠 정도로요. 얘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녹지도 않는다고 해요.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과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에 또는 나를 접촉했던 누군가에게,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 구간의 현황은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봐주세요. 되게 심각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것도 달고 이것도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추출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식의 선택과 이런 것이 전 산업, 전 세계적으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까? 이 소비가 우리 소비가 어느 만큼 이대로 소비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거는 산업의 기업에서도 우리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이 생산물이 제조돼서 판매되는 그 전 과정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또는 알지 못하고 발생시키는 뭐 그런 탄소 배출이 어느 비용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구가 안전 구간을 이미 넘어서서 어느 거는 엄청 위험수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수위를 향해서 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탄을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높아지다가 좀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석탄 사용은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1인당 화석연료 산업이 아니라 그냥 1인당 CO2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북한하고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게 북한 지표고요. 거의 북한은 이 지표도 사실 조사가 잘 안 된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죠. 예,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엄청 잘 사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가 배출하는 어마어마한 그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석 연료별로 보니까 이게 한국이고 세계인데요. 이게 석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일이고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고 이게 이제 가스관이나 이런 거 이제 통해서 발생하는 뭐라고 그러죠? 이 플로린 연료는 이제 왜 유정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도 가스를 태워버리는 그런 관들이 이제 유정에서 나오는 시추관에서 막 불이 확 나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16,000개가 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석유 시추를 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걸 태우거나 이 가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터진대요. 이게 시추 과정에서. 그래서 태워버리는데 그 태워버리는 이 가스의 양이 연간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연료의 양이래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그
그거를 그냥 그렇게 태워서 염소시키지 말고 그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 기업들에게 그걸 정제해서 가스로 팔아라 아니면 지원을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스를 태워버리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이죠. 그걸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농경지의 그 비료가 어떻게 과잉되고 있는지를 따져봤어요. 그리고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이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의 데이터는 다 나오지만 전체 이거는 이제 전체 세계 농경지에서 이제 그 질소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비율로 볼 때 차이나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촉진되는 거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통계로는 약 2007년 정도부터 도시 거주 인구들이 더 늘어난 걸로 통계가 잡히는데 한국은 97년 이후로부터 도시 거주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더 늘어난 걸로 여기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산업화 시기 이제 돈 벌러 그 서울로 가고 하던 그런 시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 인구 중에서 더 자세히 지표를 보면 이 수도권의 인구가 50% 도시 밀집해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50%를 이미 넘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사실은 이게 1960년대거든요. 이 데이터를 추적한 게 1960년대에 거주했던 농촌 인구보다 사실 더 줄었죠. 그러니까 도시 인구 소멸 지역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화 중심의 그다음에 농업의 포기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전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은 더 빈곤해집니다. 실제로 해수면이 올라서 이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기로 했잖아요. 근데도 돈 많은 국가들은 막 방벽을 쌓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돈 많은 국가들은. 근데 가난한 국가들은 섬에서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빈곤의 문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들, 이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오는 난민들이 난민 배를 타고 어느 해역에서 아주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들의 돈 벌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세계 경제의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 난민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가난한 국가 사람들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장벽을 트럼프가 만드는 장벽으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별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후퇴.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 이 이제 뭐랄까 우익 정권 아주 이 극우 정권이 EU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이 극우 연합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퇴소가 나타나는 거는 저는 경제는 영원히 성장할 거라는 그 어떤 성장에 대한 집착 또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이윤 추구의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재미있어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이 어떤가 23년도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 안에 있는 국가들은 제가 일부러 뽑은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최소 70 평균으로는 세계 평균으로 73% 정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필요하고 뭐 재생에너지, 전기 정책, 뭐 그다음에 녹색 일자리, 뭐 기업의 어떤 사회책임 경영에 관한 문제, 이 집약적 식품에 대해서 세금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 나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소득의 1%를 기꺼이 기금으로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그 지표고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의향이 있지만 남들은 어떻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남들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대한 불신 지수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한국의 응답자들은 70.9%가 나는 1%의 내 소득을 기부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34.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예스에 응답률이 34.5%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보세요. 나는 기부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데 가장 낮은 지표로 보입니다. 남은 예스라고 할 것 같아? 아니, 몰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 세계 꼴찌라고 봐야 되겠죠? 잘 사는 나라 여기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91.6%의 사람들이 나는 기부하겠어. 62.5%의 이웃이 또 기부할 거야. 몽골 사람들은 89.6, 다른 사람도 64.4. 이 지표를 제가 굳이 들고 온 거는 이게 경제적인 로 잘 산다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가에 사는 시민이라고 해서 그 국가의 시민이 이 타인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이제 외로움병 같은 것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 외로움부 이런 거 영국에서 부처가 생겨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는 어쩌면 또 하나의 이 사실 지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거를 좀 낙관적으로 해석해 보자. 이 지표들을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인식 격차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기후 변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끝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 우리는 YMC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죠. 이게 탄소 발자국입니다. 음식별로 봤을 때 탄소 발자국의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좀 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 목축으로 인해서 이 목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탄소 중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이 주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걸 끌어왔던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그 테드 영상 중에 어떤 농부가 방법을 발견했어요. 이 소에게 해조류를 소의 이 먹이에 섞여 먹었더니 소의 메탄이 이렇게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새김이 돼서 트림이 됐을 때 메탄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60% 또는 70%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 단지 농사만 짓는 분이 아니고 이제 뭐 연구자이기도 한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료 회사들이 이런 이 기술 가능성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 해조류가 섞인 그런 사료를 먹이면 지금보다 메탄 발생률을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과학에 대한 또는 기술자들 또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그 기술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들도 있고 실제로 이 고기를 고기의 축산의 문제들을 대응해서 배양육을 고기를 이제 세포를 통해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조고기를. 거기에는 메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원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해야 된다.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이게 아니라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기후변화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기후 우울증이 또 매우 심각하다고 하고 또 그것이 또 극단적인 공포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상상력을 가지고 이웃과 이야기해야 하고 특히 우리는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로서 회원들에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내고 새로운 상상력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접근하는 방법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옷을 시즌마다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봄이 되면 봄옷, 겨울옷 사시는데 이 옷을 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사더라도 천연 재료, 면 제품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이제 뭐 건조기까지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세탁 과정에서 이 섬유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고 그 바다에 플랑크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이제 유럽은 뭐 하여튼 작년인가부터 세탁기에 반드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달도록 그렇게 표준을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비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네.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돌려 입거나 아니면 덜 입거나 뭐 사실 좋은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사실 새 옷을 입으나 뭐 10년 된 걸 입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남 눈에는 나의 만족이죠. 그러면 나의 욕망을 줄임으로써 지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실제 국제적으로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1년에 5벌 이하의 옷을 사기 이렇게 나무 심기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여기 대기하면서 잠깐 봤던 그런 연구 자료 중에 보니까 300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코펜하겐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시드니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들의 나무 상태가 그곳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이 앞으로 그러니까 높아질 때 대응하는 휴식 공간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주거지로부터 300m 안에는 도시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심 때 나무들이 자라는 데까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30m 간격마다 캐노피를 설치해서 이 그늘 속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더래요. 그렇게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의 상태를 체크해봤더니 이게 유의미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이 도시에 오래된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이제 이 오래된 주거지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이 탄소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래된 주택지를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도시를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이 세 그루의 나무가 한 집안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1m 간격에 나무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그루씩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공간이 이런 어떤 그늘과 휴식 공간으로서 만들어져서 누구에게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상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늘에 갈 수 없거나 에어컨을 있는 그런 환경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상을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시나 구청하고 함께 이 더위와 관련된 우리 뭐 피난처도 만들잖아요. 근데 에어컨 마냥 틀 수 없으니까 이 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돈을 특별히 내지 않아도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 전자제품 같은 것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망치, 벤치 뭐 이런 것들이 도구가 있으면 아니 공동 목공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쉽게 싼 거 사서 쓰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수리권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유 작업장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함께 살아가는 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사업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그런 어떤 공유 공간이 결국 위기 시기에는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 자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YMCA 이 건물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 자산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교회 다니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일주일 내내 다 닫혀있다가 일요일 날만 문이 살짝 열리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닫혀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건 화장실뿐이에요. 그 화장실은 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잠깐 들려가는 문을 닫아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공간을 우리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있지 않지만 늘 공간이 거기 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을 또 이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개방할 때 어떤 이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물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지역 주민으로서 어딘가에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훨씬 많은 이야기들 또는 많은 다른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것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상상을 이야기 드립니다. 창립 110주년 비전 선언문에 이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무식가스 배출 넷제로를 향한 여러 가지의 의제들을 이 비전 선언문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캠페인이나 이런 또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에코 캠퍼스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YMCA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손수건 쓰기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수건을 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 운동과 관련된 과제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크고 작은 것은 없다. 크고 작은 것은 작은 아이디어? 이게 내가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예를 들어 텀블러를 들고 다니겠다는 나의 약속이 예를 들어 종이컵을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최대한 줄이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약속을 하고
그 하나의 약속을 전파해 나가는 방식의 그런 운동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를테면 YMCA는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제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던 이 창조의 세계와 질서가 5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극에 달해가고 있고요. 굉장히 이 온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폭력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경이라고 하는 이 방언들이 안에서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또는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기도 운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굉장히 많은 극렬하게 아주 근본주의자들처럼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사실 그분들을 붙잡고 말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하고 실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30분 동안 불 끄고 기도하는, 또 그 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이 동역자들이 함께 쓰시고 그것을 전파해 가면서 30분만 불을 꺼도 굉장히 큰 탄소 이 배출량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사실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양 YMCA에서는 그렇게 이 탄소 저감을 위한 생활실천 11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캠페인을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진행하고 참여한 그 성과들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식의 우리 YMCA 안에 있는 여러 운동들의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함께 해보고 그것을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보는,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쌓아나가는 것이겠죠. 네.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교육이고, 또 정보, 보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 어떤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함께 이를테면 지역마다 이렇게 기후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런 대화 모임 같은 것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의 기후를 이야기해요라고 할 때 초대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모임을 이끄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모임에서 먹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네트워크,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우리는 전국에 67개의 지역 YMCA가 있으니까 그 지역 YMCA에서 이미 이 운동의 전사 같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최소 연간 3만 명의 청소년과 회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000명이 함께 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나비 효과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말고 2부가 또 있어요. 근데 2부 하려면 얼굴이 사색이 되니까 2부는 제가 자료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회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고, 지난주에는 오덕필 전사님이랑 좀 미팅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좀 많이 심각해져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해가지고 좀 덩치가 큰 일들까지 이것저것 지금 만들면서 군산시 안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션 플로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옷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옷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모양이 좋고 맵시가 좋으면 어떤 재료든 간에 그냥 좋은 거면 이렇게 구입해서 입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옷도 많이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옷을 좀 꽤나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각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YMCA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 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전국 연맹에서 좀 자료를 많이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서 좀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환경 작가님이 지난번에 전시했었는데 상당히 생각지도 않았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 있어. 너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냥 쓰레기로만 봐왔던 것을 그것을 모아다가 해보면 아니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 문제, 기후나 이런 문제가 어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YMCA가 선두가 돼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사님 너무 많이 수고했고 좋은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